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3-1 제곱과 실수 제3강 제곱수와 대수관계입니다. 제곱수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수, 완전제곱수라고도 합니다. 소인수 냈을 때 소인수의 모든 지수가 짝수로 나타나요. 그래야 어떤 수의 제곱의 꼴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 제곱수를 지금 제곱근을 다루는 이 영역에서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이면 당연히 근호를 벗어날 수 있겠죠? 자연수이다. 제곱수에 준해서 유리수의 제곱 역시 근호를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은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됩니다. 각각의 예를 하나씩 살펴보면 루트 49는 7의 제곱이고 7이 되겠죠. 또 제곱수에 준해서 자연수의 제곱인 꼴은 아니더라도 유리수의 제곱인 꼴, 이런 경우도 이렇게 유리수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제곱수에 대해서는 다 외워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의 제곱서부터 10의 제곱에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11의 제곱서부터 20의 제곱까지도 알고 있고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121, 144, 169, 196, 225, 256, 289, 324, 361, 400. 외웠습니까?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런 형태도 자주 보이거든요. 다음 중 무리수가 아닌 것은, 그러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처럼 제곱수에 준해서 이 배열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문제도 자주 보이거든요. 루트 1.69. 그러면 1.3의 전체 제곱에서 1.3 이렇게 유리수의 전체 제곱인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된다. 여기서 비교할 게 있습니다. 꼭 시험은 이 꼴뿐만 아니라 16.9와 같은 꼴도 나타나요. 16.9는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호를 벗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무리수입니다. 이 둘은 다 유리수가 되겠죠. 이렇게 제곱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제곱수를 20의 제곱 400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꼭 해야 됩니다.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할 텐데 학생 여러분들도 따라 하는 겁니다. 121, 144, 169, 196, 225, 256, 289, 324, 361, 400. 됩니까? 랜덤으로까지 다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144, 225, 324, 289, 121, 196, 361, 169, 256 이런 식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문제. 이 값이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이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근호 속 전체의 값이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이 값이 제곱수가 되기 위한 n의 값은 무수히 많죠. 따라서 우리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27보다 큰 제곱수를 찾으면 되겠죠? 27보다 더 큰 제곱수는 36. 따라서 n의 값은 9가 될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문제를 더 해보면 이번에는 얘가 정수가 된다는 거예요. 정수. 역시 제곱수가 되겠죠? 그런데 자연수와는 다르게 정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0도 가능하다. 1번과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다 구해보면
이 값이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0, 1, 2, 3의 제곱. 자, 그래서 n이 13이 가능하고 이것을 다 더해야 되겠죠? 따라서 38. 2번 문제는 1번에 비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0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문제 2번. 다음 시계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그 녀석이 합의 꼴로 나타난 거라면 곱이나 아니면 나눗셈의 꼴로 나타나져 있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요. 540을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x가 곱해져서 자연수가 되게 하자. 그렇다면 이 속이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고, 완전 제곱수를 만드는 x는 무수히 많은데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했으면 확인해 봅니다. 아, 2라는 소인수는 짝수지수, 3은 세제곱이니까 홀수예요. 그럼 3 하나 더 곱해주면 되겠네? 물론 3을 하나뿐만 아니라 3을 5개, 7개 이렇게 곱해줘도 짝수지수가 되겠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기 때문에 3만 곱해주면 되겠죠? 또 5도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은 15.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도 쓸 수 있냐면 그때의 자연수는 뭐냐? 그때 그 자연수는 뭐냐라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진행을 조금 더 해주면 됩니다. 2의 제곱, 3의 4제곱, 5의 제곱이 되겠죠. x를 곱해서 소인수분해한 꼴로 나타냈을 때. 그럼 왜 모두 짝수가 돼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느냐? 이런 꼴이 돼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지수 법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반토막씩만 내면 되죠. 2의 제곱이니까 1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 해서 이 값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일 때 그 어떤 자연수가 90이었던 거예요. 90. 2번. 1번은 어떤 수에 곱하는 x를 묻는 거라면 이번에는 어떤 수에 나눠지는 x를 묻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400을 소인수분해 합니다.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의 세제곱, 5의 제곱, 7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똑같은 원리에서 생각을 하는데 1번은 곱해서 짝수 지수가 되도록 만드는 x의 값이었다면 이번에는 나누어서 짝수 지수로 만드는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분자를 봤을 때 홀수 지수가 2의 세제곱, 7의 1제곱이니까 이 두 개입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수니까 분자의 2의 세제곱의 꼴에서 2를 하나 나눠주면 2의 제곱이 되고 또 7이 있으니까 분모에서 7이 있으면 또 약분돼서 제곱수가 되겠죠. 구하는 답은 14지만 마찬가지로 1번처럼 그때의 자연수가 뭐냐라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겠죠. 더 과정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약분 그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만 남겠죠. 10의 제곱. 따라서 그때의 값은 10 이렇게 답해주면 될 겁니다. 제곱수에 관련된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제곱근의 대소관계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 역시 그렇게 정리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도 루트 B보다 작고 또 그 역도 성립가 나는 거예요. 반대 방향도 루트 A가 루트 A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 또 음수를 취하면 즉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하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바뀐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제곱근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항상 음수가 곱해지거나 나눠지는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부호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부터 생각하면 언제든지 편합니다. 무슨 얘기냐? 1번을 풀 때 루트 13과 4의 관계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루트 13, 4는 루트 16이죠. 그럼 이게 큽니다. 근데 양변의 음수를 취해주면 즉
마이너스로 곱하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거죠. 2번은 이거 알고 있죠? 루트 못의 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5는 5. 물론 많은 학생들은 얘는 루트 25 그래서 루트 5의 제곱 5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정답은 나오지만 보다 더 정확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사용할 때 그 다음 과정이 좋아집니다. 어쨌든 5, 3인데 부동 방향이 틀렸습니다. 똑같죠? 3번도 쉽습니다. 루트 7과 루트 5의 대소관계는 이런데 음수를 취해주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4번서부터 학생들이 헷갈립니다. 이 형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으냐? 루트 2와 루트 3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꼴은 루트 2분의 1 루트 3분의 1이니까 누가 더 크죠? 당연히 얘가 큽니다. 이것을 역수를 취해주는 거예요. 역수를 취해지면 부동 방향이 바뀌겠죠. 대소관계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헷갈리는 것은 이 5개 선택 중에서 5번인데 당연히 답이겠죠. 왜 정답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가 만약에 헷갈린다면 2와 루트 3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2와 루트 3 누가 더 크죠? 2가 더 큽니다. 왜? 루트 4니까. 이 각각을 역수를 취해주면 부동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음수를 취해준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다시 부동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5번이 답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거꾸로 2분의 1 음수 부호를 제거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부동 방향이 바뀌죠. 2와 루트 3의 관계를 또 생각합니다. 그럼 부동 방향이 바뀌고 이게 맞는 거네? 그렇다면 이것도 맞았어. 이렇게 논리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주어진 선택지를 기준으로 파악을 해보든지 아니면 기준값을 가지고 찾아나가든지 그것은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문제 2번 부등식이 이런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항상 이런 거 자연수 x인지 뭐 정수 x인지 조건 항상 조건을 선생님이 강조하죠. 각각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하면 전체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은 뭐다 그랬죠? 전체 제곱은 골뱅이 그 녀석이 쏙 나온다. 그리고 이 연립부등식을 구해주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개수는 일일이 학생들이 손가락으로 세는 학생이 있는데 양쪽에 등호가 다 붙으면 하나를 더 해주고 한쪽에 이쪽에 한쪽에 붙으면 그대로 놔두고 지금처럼 등호가 양쪽에 다 없다. 그러면 하나를 더 빼줍니다. 즉 우리 문제는 18에서 11을 빼주고 7이에요. 거기서 하나를 더 빼줍니다. 그래서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형태를 맞춰줍니다. 형태를 맞춰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로 돌아갑니다. 둘 다 좋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다 괜찮아요. 문제 3번.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nx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정의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정의한다는 것을 학생들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종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 약속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볼까? 그런 걸 어려워합니까? 안 어려워하죠.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정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를 때는 여기다 하나씩 대입하면 됩니다. 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n1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n 루트 1은 1이죠.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n1은 0이 되는 거고 7이라고 하면 여기 7, 여기 7을 대입해야 되겠죠. 루트 7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n7이라고 하자. 그럼 루트 7은 2보다 크고 3보다는 작은 수죠. 즉 2점 얼마의 값일 거예요. 따라서 루트 7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두 개가 있죠. 그래서 n7은 2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정의가 나오면 파악이 잘 안 될 때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몇 번만 하면 저런 정의 자체의 의미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n1은 뭐죠? 대입합니다. n1, 1. n1보다 작은 자연수 없어요.
루트 2보다 작은 자연수를 n이라고 하죠. 그보다 작은 자연수는 하나 있어요. 하나. 루트 3. 루트 3도 역시 하나. n4는 루트 4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루트 4는 2. 2보다 작은 거 역시 하나. 근데 루트고 들어가면 2점 얼마니까 여기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이 되는 것이 3개가 나와요. 2가 되는 값은 루트 5부터 루트 9까지가 됩니다. 5, 6, 7, 8, 9 5개. 3이 되는 값은 10, 11, 12, 13, 14, 15, 16 몇 개?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루트 17은 4보다 큰 수니까 4개가 되겠죠. 요게 하나 있습니다. 17. 이것을 다 더하면 38. 제곱수와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내용도 많지 않고 또 그 내용도 쉽습니다. 뭐만 주의하자? 이 대소관계의 음수를 곱하고 나누는 관계만 실수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곱근의 뜻과 표현, 성질, 그리고 제곱수와 대소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무리수와 실수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